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김동인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어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2017년에 8.2 대책이 있었고 또 2018년에 9.13 대책, 이렇게 중요한 대책에 날짜가 붙는데요. 여기에 맞먹는 종합부동산 정책입니다. 거기다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고강도 정책인데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나선 정책이고요. 사전에 아무런 예고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게요. 세금, 또 청약, 또 분양 등 이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서울이 24주째 연속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주말부터 극비리에 준비했다고 합니다. 역시 타겟은 다주택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게 조금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돈줄을 차단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을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에는요. 네. 이게 또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 기준이에요. 어허. 예. 이럴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야. 그리고 9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또 어떠냐? 네. 이럴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적용될 때, 담보대출을 받을 때 네. 이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LTV라고. 예. 이게 그동안 40%였는데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 가령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다. 예. 그럼 기존에는 6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4억 8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갭 투자 이 규제책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 전세 대출이 조금 봉쇄가 되고요.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네. 아예 전세 대출 회수하는 조치도 병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은 차단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투기성 요인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단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도 대폭 확대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한시적이었는데요. 네. 이거를 서울 13개 자치구 전역 또 5개 구는 이 37개 동으로 확대되고요. 네. 이전 발표 때 이제 제외돼서 논란이 됐던 지역이 있었어요. 경기도 과천이라든가 뭐 광명, 하남 등이었는데 네. 이런 곳들도 13개 동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보유세 강화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을 여러 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대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 종부세 기준이 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이 고가주택 보유자인데 이들에 대한 세율이 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이 현행 최대 3.2%인데 이거를 최대 4%까지 인상이 됩니다. 네. 또 중요한 건 사실 계산하다 보면 막 깎여 나가요, 종부세가. 중요한 이 문제가 네. 공시지가 때문이었는데 이 공시가격도 현실화율, 그러니까 네. 실제 시세에 근접한 비율을 이 70%, 80% 수준까지 높이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네. 문제는 이제 집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놓는 집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어제 굉장히 다른 정책들과 달리 약간 당근과 같은 정책이 양도세? 예, 그렇습니다. 양도세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예, 네. 매각 유도를 시키는 건데요. 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네. 이 한시적으로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러니까 많이 매기는 걸 조금 면제해주겠다. 이런 한시적인 당근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한테도 집을 팔라. 시한은 6개월이다.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이 고위공직자들에게 네. 2채 이상, 수도권에서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면 네. 이른 시일 내에 사는 집 말고는 다 팔아라. 이렇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말이 권고인데요. 이게 권고 수준이 아니라 차후 인사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나왔어요. 네. 어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청와대 임용의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처분 시한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만큼 이전에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사태가 사건이 컸던 거죠. 네. 근데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결론 삼아서 이러면 잡힙니까 부동산이? 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유동성이 얼마나 지금 좁힐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2014년에서 2019년 9월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시중 유동성이 4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 유동성을 그러니까 이 M2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제일 강력한 정책은 사실 금리 정책인데 네.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난관이 있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공급론자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요 억제만 할 게 아니라 공급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그렇게 주장은 얘기를 하고 계속 있는데 나오는데, 예. 현재 정부의 방침은 이 공급은 차후 공급될 물량은 충분하다. 이 예. 입장을 견지하면서 예. 어제와 같은 정책이 나온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말 참 어렵습니다. 네. 교육 문제만큼이나 어려운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국회를 점령한 태극기 부대 소식인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회 경내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국회 경내 안에서 집회를 연 겁니다. 네. 원래는 이게 막힌 공간은 아니에요. 국회가 네. 누구나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위만큼은 사실 정문 바깥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어제 이런 암묵적인 룰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판을 벌려준 쪽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국회 사무처가 이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항의하면서 예. 몰려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오늘부터 또 19일까지 이 사흘간 계속 이런 규탄 대회를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는 뭐 승리했다 이런 말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예 그 확성기를 들고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승리한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 이제 그 국회의원 2명 차례로 연결할 예정인데요. 이때 한번 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의장과 인터뷰도 예정돼 있으니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북한 측에 공개적으로 만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북한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인데요. 15일 일요일에 비건 대표가 방한을 했어요. 어제 네. 이틀째였는데 일정이 좀 빡빡했습니다. 아침부터 외교부를 갔고 외교부에서 아예 기자회견장을 찾아서 공식 어떤 뭐랄까요 공식 발표문을 읽었어요. 네. 약식 기자회견인데 뭐 만나자는 뜻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에 있다. 그리고 당신들 우리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알고 있다. 예. 라면서 이 당장 판문점 회담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으로 상대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사실 이런 외교적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근데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 6월 말에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날 때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윗에 올리니까 바로 화답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전격적인 발표는 있었지만 근데 그것도 정말 극히 이례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전에 어떤 물밑에 이제 조율을 하는 거가 이제 상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이 그 외교란이 탄탄한 나라에서는 네.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기자회견 자체가 사실상 물밑 접촉이 실패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오히려 있는 그렇게 상황입니다. 해석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거 어차피 협상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명분 쌓기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에서. 네,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떠나는데요. 네. 그 전까지 전향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연내에 협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아무튼 북미가 참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급 반전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또 재반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전하면서 뉴스 3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